아까 그 홍장원 차장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얘기가 정보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인사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뭐 조사되거나 뭐 확인된 사실은 없죠. 네,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내일 갑니다. 이렇게 문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로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대로 설명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날은 경황이 없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냥 여기다 미국에 그냥 있거나라고 생각하시면 뒷부분을 주의 깊게 안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생각이신 해봤습니다. 거고요. 제 생각입니다. 예, 미국에 안 갔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 먼저 주신문에서 나온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홍장원 차장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얘기가 정보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인사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뭐 조사되거나 뭐 확인된 사실은 없죠. 네,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그 홍장원 차장이 12월 4일에 이제 증인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 다음 날 그렇게 말한 이유에 관해서 이제 여야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설명을 했었다는 것이죠. 아니요, 신문 기사를 하나 제 앞에 놓고 정무직 회의 때 5명이 앉는 회의인데 신문 기사를 가지고 가서 제 앞에다 놓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뜻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증인이 12월 6일 정보위원회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증인이 발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증인의 발언을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가 모두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 증인의 발언이 그대로 브리핑이 되었습니까? 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 12월 6일 10시에 홍장원 차장에 대한 이임식이 있었죠.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있긴 네. 그런 사실은 있었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은 12월 5일 오후에 그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오후에 이제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도 받으셨죠. 12월 5일 오후에 사직서를 받고 네. 그날 혹시 인사가 연결될지 몰라서 송별 저녁을 하자고 약속을 했다가 네. 제가 하루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6일에 이임식 홍장원 차장에 대한 이임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날 사직서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12월 6일 정보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그 홍장원 차장의 이제 사직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 상태다, 펜딩 상태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이제 건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재를 해야지 완결이 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 대통령께서 결재를 안 하고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건의를 했지만 인사 상태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펜딩이지만 인사가 중단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전날 12월 5일에 사직서 쓰고 증인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도 받았고 그다음 12월 6일 날 임시까지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증인이 홍장원 차장에게 아직 사직서가 보류 상태다, 펜딩 상태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사직서가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반려됐다 이런 인사 식으로. 절차가 생각보다 좀 더 늦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임식 하시는데 그 이임식이 무슨 원장에 참석하는 그런 대강당의 이임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담당하는 1차장 산하에 있는 부서장들에게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메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요 위쪽에 있는 명단과 직급은 그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이 실제로 작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2월 3일에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포스트잇 메모에 적힌 이제 명단이 적힌 메모를 받았고 그걸 한번 정사를 했었고 그 다음 날 다시 홍장원 차장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이 정사한 그 이름을
다음 날 바로 기억에 기억을 따라서 더듬어서 했다고 합니다. 이름과 직책을 직접 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메모 보신 김에 이게 그러면 이 버전이 증인이 말하신 네 번째 메모라는 거죠? 그 용어는 뭐 나중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아니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본인이 세 그렇게 번째 특정을 메모에 하셨으니까. 가필이 된 메모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 지금- 번째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세 번째 가필됐다는 그 버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 보좌관 상대로 조사를 하실 때 명단만 적었다 그랬고 그 명단이 몇 명인지 저기에 누가 누락된 건지 원래 포스트잇에는 몇 명이 적혀 있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보좌관이 기억을 잘 못해서 거의 다 적은 거로 생각하지만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쭤보는 게 위에 지금 14명이 있고 16명이었다가 지우고 이러는 적이 있는데 지금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은 14명이 안 돼요.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기억을 못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원래 포스트잇 했던 걸 한번 정서했다는 그 두 번째 버전 네, 거기에는 몇 명을 적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건 확인해 그거는 보셨어요?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기억엔 14명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14명은 네, 그때는 기억- 다 적었다는 거네요. 네, 그때는 다 적었는데 이제 이거는 그 세 다음 번째 날. 메모는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밖에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예, 예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준비된 신문상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2024년 12월 18일 경찰과 12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모두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죠. 네,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3항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항부터 11항까지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2항입니다. 증인은 매주 1회 정도 피청구인에게 정보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보통 몇 분 정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아주 간단히 할 때는 30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1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갑제 44호 중에 3, 증인의 12월 18일자 경찰 피신 조서 3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1, 2, 3차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국정원 제1, 2, 3차장의 업무 분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에게도 뭐 해외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의 업무 지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께서 수사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 수사를 맡고 있는 2차장 업무라든지 이거는 어쩌면 저보다도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보고하는 처지에서 이 아이템은 어느 차장 담당이고 이 아이템은 어느 차장 담당이고 이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 모르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보고하실 때 각 업무의 담당 차장이 누구인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한 것은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생략하고요. 14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5항입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홍장원 제1차장을 술자리에 여러 번 불러서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증인은 피청구인과 술자리를 자주 했었나요? 제가 안보실장 때는 술자리는 아니고 저녁은 많이 했습니다만 예. 국정원장이 되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항입니다. 국정원 조직이 방척사보다 정보를 수집하는 인원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서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방첩사보다요. 예. 그럴 겁니다. 예. 계엄 상황이 되면 방척사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이 방첩사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는데 알고 계시죠? 예. 증인은 12월 3일 계엄 당일 23시 30분경에 국정원 정무직 회의에서도 이 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방첩사가 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그 당시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 비상계엄 이후에는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언론 비상- 보도나 이런 거는 보셨나요? 12월 6일 날 처음 언론 보도에서 봤죠. 예. 그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당시에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에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제가 국무회의를 갔습니다. 예. 가서 쭉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의 필요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쭉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상계엄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잠깐 우리랑 다 같이 있었는데, 그때 각 부처에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일을 좀 잘해라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 이제 증인에게는 어떤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저한테 따로 말씀하신 건 없고 예.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각 부처 업무를 네, 제가 잘 따로 하라 이런 무슨 식이었나요? 대통령께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요. 18항입니다. 증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그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통령하고 다른 분들 계실 때 들어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예, 19항입니다. 그 증인은 평소 개인 휴대전화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에서 지급한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보안폰 그리고 국정원 전용 통신 비화폰, 국정원에서 지급한 일반폰 등 총 4대 휴대전화를 사용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평소 피청구인과 통화할 때 대통령 경호실에서 지급한 보안폰을 사용하셨습니까?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해외 출장을 갈 때는 어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시나요? 해외 출장을 갈 때도 보안폰과 비화폰을 가져가는데 네. 지역에 따라서는 가져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 보안폰이 해외에서도 동작을 하나요? 합니다. 예, 다항은 생략하고요. 그 증인이 가지고 계셨던 보안폰이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동작하는 보안폰이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밤 8시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폰에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발신자가 표시되었습니다. 네, 번호는 안 뜨고 그렇게 이제 예. 그렇게 직함이 뜹니다. 그 갑제 44호증의 3, 그 증인의 경찰 피신 조서 12쪽과 1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보시면 20시경에 대통령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물어 제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예. 그 피청구인은 20시경에 증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서도 증인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인이 진술과 다릅니다. 증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 지난주 헌재에서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다 대답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날 경황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했던 말씀을 좀 못 들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죠. 네, 본인 조서도 한번 보세요. 줄쳐 있는 보고 부분. 있습니다. 예. 예. 공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줬습니다. 미국 안 가셨어요? 내일 갑니다.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을 여지가 이게 지금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걸 보면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조서도 한번 보시죠. 경찰 조사받은 날하고 검찰 조사받은 날하고 하루 차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르게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여깁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나 뭐 공간에 있다고 대답하는 거나 저한테는 똑같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검찰 조서. 예, 검찰 조서입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그 증인이 20시경에 만찬 자리가 끝나고 이제 전화를 받았고 공간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내일 갑니다. 이렇게 문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로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대로 설명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은 경황이 없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냥 여기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뒷부분을 주의 깊게 안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증인의 생각이신 해봤습니다. 거고요. 제 증인은 생각입니다. 분명히, 미국에 안 갔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무회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가 오죠. 네, 지금 그렇게, 들어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5분 전에 통화할 때는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면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 제가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모든 장관들 직접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는 통화를 하셨는데 들어오라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부속실장이 연락을 한 걸 보니까 뭐 조금 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장의 해외 방문은 갔다 온 다음에도 보안을 지켜서 비밀로 남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미국으로 출장한다는 얘기를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 갭이라는 게 그러면 부속실장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 부속실장은 잘못 알은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한 거죠. 증인이 국내에 있는 줄 알고 했고. 그건 제 말꼬리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통령은 지금 증인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전화 끊었다는 거 저는 아닙니까? 제 기억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 여깁니다 하고 얘기하고 네. 뭐 미국 내일 간다는 말씀 드린 거로 기억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께서 장관들을 다 불러들이시는데 바로 통화를 하셨는데 저한테 들어오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다 부속실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들어간 걸 보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로서는 정말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21항까지 생략하고요. 22항입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50분 경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해서 5층 대통령 집무실 옆에 붙어 있는 대접견실에 도착을 하셨죠. 네, 도착하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계셨죠. 네, 그래서 증인이 이제 21시 경에 조태열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 원탁 형태의 탁자에 앉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국가안보실장은 증인이 도착하고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왔습니까? 국가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이 그 대접견실로 한참 있다가 예. 왔습니다. 그 피청구인은 2월 4일 심판정에서 증인과 국가안보실장이 20시 30분경에 함께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네요. 제가요? 아니요.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예. 제 기억에는 확실합니다. 제가 도착했고 외교부 장관은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같이 보고 둘이 같이 예, 집무실로 알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23항입니다. 그 원탁 테이블에 A4 종이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은 지난번에 나와서 원탁 테이블에 A4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서류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원탁에서 제가 종이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으로부터 A4 종이를 받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해외 공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셨고요. 최상목 장관도 A4 종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증인은 뭐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문도 받거나 보지 못하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25항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문 등의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증인에게 계엄 관련 문서를 건네준 것이 없고 계엄에 관해 구두로 지시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까? 네. 그 피청구인은 2025년 2월 4일 심판정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정원장이 증인에게 국정원의 계엄 사무에 관해 다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지시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계엄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국무위원들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잠깐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각 부처가 이제 가서 맡은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잘 하자는 말씀, 그 정도 취지의 말씀은 있었던 거로 좀 기억이 되고요. 어느 부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저는 그건 없었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워딩 그대로 한번 보시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날 밤에 1대1로 대통령하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국무위원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 피청구인 초기에 이제 증인을 포함한 7명을 직접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지시할 것도 없는데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북한 상황, 안보 상황을 봐야 되니까 부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7항 생략하고요. 28항입니다. 그 증인의 수사기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셨죠. 우선 박안수 이렇게 계엄사령관은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예.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는 없었고 대통령만 만났다라고 진술하셨죠. 집무실에서 예, 집무실. 예, 맞습니다. 예. 대접견실에서 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증인을 포함한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비상계엄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31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32항입니다. 증인은 12월 3일 23시 30분경에 증인의 집무실에서 국정원 제1, 2, 3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관한 긴급회의를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셨죠. 네. 이 차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차려지고 국정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도 하셨죠. 네. 그 증인 합동수사본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조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그 전 국민이 제 생각엔 전 국민이 계엄이 되면 방첩사에서 비상 합동수사본부가 생기고 모든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협조하도록 돼 있다는 정도는 알 것 같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은 이제 그 정무직 회의하실 때요. 홍장원 전 1차장은 증인에게 원장님 이거 언제 아셨나요? 라고 물어봤고 증인은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라고 대답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 만약 증인이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 저도 몰랐습니다. 비상계엄 직전에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언제 알았는지 대답하지 않고 물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한 이유가 뭔가요? 차장이 제 하급자인데 하급자가 첫마디로 이거 언제 알았냐고 물어보는 게 제가 보기엔 썩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증인은 그 다른 정무직 분들에게 그 대통령실에 갔다는 말씀도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숨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숨긴 건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금방 뭐 제가 갔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숨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한 거는 맞습니다. 그 정무직 회의를 하실 때도 국회 상황은 TV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죠. 네, 텔레비 켜놓고 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은 인식하고 계셨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인식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무직 회의 이후에 홍장원 제1차장이 독대를 요청해서 독대를 하셨죠. 네, 뭐 독대를 요청보다는 그냥 따로 왔습니다. 예. 네.
예, 강은 생명 나입니다. 그 증인과 홍장원 제1차장이 그 독대하면서 보고하고 보고 받으신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 워딩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워딩.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건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홍장훈 차장이 증인에게 뭐 회의할 때부터 원장님 안색을 살폈는데 뭐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 추가 지침하실 거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증인은 이제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정무직 회의 때 제가 차장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이 차장이 얘기한 것 말고는 사실은 아직 준비들이 안 돼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매뉴얼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비상계엄 하에 국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 똑같은 얘기를 예. 1대1을 만났을 때도 또 했습니다. 홍장원 예, 차장한테.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계엄 직후부터 이제 12월 18일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국회와 언론에서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과 독대해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셨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든지 방첩사령관 전화해가지고 체포 명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부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이제 홍장훈 차장이 독대하면서 찾아와서 이제 그 정무집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독대를 했다면 이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증인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따로 찾아왔길래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다 남의 안색 걱정까지 해줘서 정말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차장이 원장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홍 차장 하는 말이 맞다면 이렇게 보고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께 어떤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방첩사령관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런 명단을 예.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을 받았다. 원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증인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홍장훈 차장이 이제 자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국정원장으로서 그 홍장훈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께서 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가 굉장히 해편되고 축소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첩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복원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안보실장 할 때도 제 기억에는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만요. 그게 이날 이 보고받았다는 시점이 이제 계엄 선포되고 1시간 남짓 지난 시점이에요. 증인은 대통령실에 가서 비천구인을 보고 온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증인한테 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시 내용이 안 궁금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첫째는 제가 보고 왔는데 차장한테 전화를 주셨다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나 궁금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근데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늘 듣던 얘기라 그런 말씀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 말로는 그리고 그거하고- 사실 전화를 언제 했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앞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하고 뒤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니는 했다는 얘기하고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 들으면 그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생길 거라고 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점에라도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이게 앞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대통령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제가 보기엔 생각하세요? 당연히 보고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고 근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좀 뭔가 추가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게 뭐 있느냐. 또 뭐 없다고 하고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한참 네,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게 예. 보고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나머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16조의 다항입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2시 55분부터 57분경 사이에 피청구인과 보안폰으로 통화를 하셨죠. 뭐 다시 한 말씀. 22시 50, 그 11시 직전. 예, 맞습니다. 직전에 그 피청구인하고 전화를 한번 예. 했습니다. 예. 그 이제 홍장훈 차장은 그 직전 22시 53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피청구인하고 그때 이제 피청구인으로부터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이제 받았는데 그 직후에 증인과 통화를 했으면 증인도 동일한 지시 받았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주시문 하십시오.